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이 얘기를 오늘은 좀 길게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습니다만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정말 혈압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경기도당이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원래 이래야 합니다. 근데 너무 늦은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 경기도당의 이런 논평을 환영합니다. 자, 보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팔며 민주당 정부 성과는 공격하고 국힘 제로를 외치며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모순과 분열의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택시 을 보궐선거에서 드러나는 조국 대표와 혁신당의 행보는 자기 모순과 기만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가장 민주당답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이재명 정부의 실용경제 노선과 주요 정책에는 사사건건 반대와 비난을 반복해왔다. 평소 다당제와 독자정당을 외치더니 이제 와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내세워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팔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뭐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과의 인연,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 이런 것들을 후보가 밝히는 거는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조국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사진을 쓰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거거든요. 근데 비판을 하진 않더라고요. 가령 만약에 그 민주당의 1호 당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진을 선거 유세에 써먹는다 라고 하면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라고 조국혁신당은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합당이 되지 않은 외피적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민주당의 1호 당원이자 지금의 현재 여권의 대표였고 이제는 우리 국가의 대표가 된 이재명 당원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가 내걸고 있는 건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긴 하는데, 조국혁신당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 얼굴을 갖다 쓰는 걸 글쎄 민주당 의원분들은 뭐라고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거는 뭐 사실은 뭐 썩 그렇게 그런 모습을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이제 어제 민주당 경기도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팔지 말라라고 이런 이제 논평을 냈다라는 거 함께 말씀드리고요. 이거 뒤에 나와 있는 게 가장 민주당답다라고 말하지만 실용경제 노선과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반대와 비난을 반복해왔다. 요거는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신장식, 박은정, 이 두 사람만 얘기해도 조국혁신당은 야당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냥 유튜브에 신장식 뭐 하다못해 뭐 박은정, 그것도 누굽니까? 우리 제가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그 외교관, 국립외교원 원장 하신 까먹었다, 성함을 까먹었다. 아무튼 그 의원님, 김준영 의원님? 김준영 의원님 맞으시죠, 성함이? 아무튼 이제 김준영 의원도 외통위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냥 야당이에요. 그리고 뭐 박은정 의원 야당이죠. 사실은 정성호 장관 뚝갑 팰 때 보면은 거의 야당이 아니라 선명 야당이에요. 선명 야당. 근데 그때는 야당이자 정부를 견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견제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선택하란 얘기죠. 근데 이제
선거 시즌이 됐으니까 민주당과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어설프게 지금 양다리를 걸쳐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민주도당의 논평이 맞고요. 자,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제로를 외치면서도 정작 공격의 화살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영입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 이거 사실이죠.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 견제를 위한 선거인가? 아니면 민주당 흔들기와 진보진영 내부 분열을 노린 정치인가? 이것도 사실은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평택 보궐선거를 진보진영 내부의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고 민주당 지지층 갈등을 조장해 조 후보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라면 매우 실망스럽고 이것이 조 후보의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후보는 더 이상 민주당에 기대고 이 대통령을 이용하는 정치에서 벗어나라. 국민 앞에 자신의 정치 철학과 비전을 당당히 검증받고 평가받아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의 최소한의 정도이다. 다 맞는 얘기만 했어요. 네, 모순의 정치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럼 모순의 정치를 조국 후보에게 줄 서고 싶은, 모르겠어요. 조국 후보를 굉장히 아껴하는 조국 후보를 연대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넘어 그냥 우리와 한 몸이라고 보는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자분들도 상당한 모순점을 동시에 발견하게 됐죠, 이번에. 여전히 지금 그런 어떤 과정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순의 정치를 중단하라라는 경기도당의 논평은 다분히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해왔던 우당에 대한 예의가 이건지는 일단 물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격받을 땐 최소한의 우당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고 하는데, 그럼 민주당의 후보를 공격하는 건 우당의 후보를 공격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데에서 선대위 차원에 나오는 이야기가 과연 우당 후보에 대한 예의를 갖춰서 나오는 것인지는 좀 의문이긴 해요. 물론 그런 것들을 검증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참사와 관련돼서 어떤 국민이 트라우마가 없겠어요. 참사와 관련돼서 가장 아픈 고리를 터치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한 공격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민주당 실제 저변에 깔려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아픈 고리들을 다 하나씩 터치해서 김용남 후보에게 던져놓는 듯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들어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는 지금 꾹 사실은 많이 참았다고 저는 보는데, 앞으로 더 참을 것도 같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더 많은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혁신당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김어준 씨의 눈치를 보는 것도 전 있다고 봐요. 이거는 저만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인사들 중에 소위 양다리를 걸쳐놓고 이쪽 저쪽 눈치 봐가면서 논평을 하거나 살붙이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게 되면 내 발언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레코딩이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 쓰고 있다. 내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나중에 나한테 불똥 튀지 않겠지. 이제 이런 방식의 사고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싶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조국 대표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진 않겠지만 민주당 의원이니까. 근데 김용남 후보에 대한 판단을 물어봤을 때 양비론적 성격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신 있는 의원인 마냥 이런 대목은 확실히 김용남 후보의 잘못이 있다. 김용남 후보가 무릎 꿇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민주당 후보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사실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 잘 모르겠거든요. 저보다 정치를 4년, 8년, 12년 한 해 두 해 해보시지 않은 분, 한 해 두 해 훨씬 더 많이 해보신 분들이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아니 민주당 후보인데 다소 불리한 질문을 받았으면 그거를 우회적으로 김용남 후보를 지원해주면서 조국 후보를 비판해도 지금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이거 김용남 후보가 무릎 꿇어야 된다. 아니면 그거는 지금 뭐 조국 후보가 좀 더 잘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단일화는 해야죠. 될 거라고 보고요. 조국 후보가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과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는 거지? 방송에 이럴 거면 왜 나왔지?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니까 정영진 선배 같은 분도 다시 물어보잖아요. 아니 민주당이신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 이거를 황당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도 그 영상 보고 좀 황당했어요. 황당했거든요. 그것도 황당했고, 사실은 최근에 불거진 이런저런 이제 민주당 패널들 중에 뭐 민주당 어디 정책위 어디 쪽 어떤 사람도 그렇고 몇 명 보면 울산의 김상욱하고 평택을의 김용남과 관련돼서는 아주 그 경계심도 꽤 많은 것 같고 선뜻 막 그렇게 내가 지지해주고 싶지 않은 게 눈에 드러나는데 내가 잘못 봤나? 그게 이상하고 기이하다는 거예요. 기이하죠. 예.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과거의 역사를 떠오르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12년 때도 민주당 일각에서 안철수를 엄청 띄우고 문재인을 엄청 견제했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비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안철수를 지원하는 민주당 의원들, 얘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 건데 2012년에 야권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것들? 그때도 이제 비슷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니 민주당의 후보는 문재인 후보인데 왜 안철수를 지지해? 그때도 되게 비상식적이었던 장면이 있었고 대표적인 건 그냥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그 이후에 후단협 대표적인 게 그거죠. 그게 당원들께서도 저는 조금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다 끝난 문제예요. 공천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당 차원의 검증이 끝난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모시고 와서 김용남이라는 사람을 민주당에 영입시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아주 막 세밀한 부분까지 막 국가기관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검증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지만 그 당시 당 차원의 사실상의 뭐랄까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인데 이재명 후보가 김용남을 영입해 왔을 때부터 나 이재명이 김용남에 대한 과거 논란을 보증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혼란스러운데 제가 이제 앞뒤 맥락도 보고 김용남 후보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평가를 안 하려고 해요. 시간 지나서 김용남 후보 스스로가 더 대응하실 거라고 보고요. 평가를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김용남 보증을 섰단 말이에요. 우리 당에 내가 이 사람을 영입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김용남에 대해서 내가 논란을 부추기지 않을 거야. 과거에 대한 잘못이나 나에 대한 비판은 내가 보증 섰어. 김용남이 이제 들어오는 거야. 이거고. 그러면 무수히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1년 정도 흘러가는 기간 동안 그때 영입됐던 사람들 중에는 허은하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개혁신당 대표로 있었고 과거 국민의힘에 있었던 의원이시기 때문에 허은하 비서관도 과거에 민주당을 향해서 독설을 내뱉거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을 하신 적이 있죠. 왜 없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누구보다 충실한 소통비서관으로 계시잖아요. 그죠? 국민통합비서관으로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보증까지 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특히 선거기간에 갑론을박을 한다는 건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룰이잖아요. 룰. 우리가 게임에 룰이 있잖아요. 이건 룰이거든요. 룰인데 이 룰을 지키지 않겠다? 그럼 그냥 바람피겠다는 얘기죠. 바람피겠다는 얘기죠. 정당 내부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과거엔 이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꼈다? 언제 느꼈냐고요?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한다. 추미애 후보가 경기도지사 후보 본선에 올라갔을 때 제정신이 있는 사람, 뭐랄까, 그때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추미애 후보가 본선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리박 준호를 지지하는 사람들, 삐준호 지지했던 사람들, 뉴 이재명 한준호 아웃! 이런 얘기하면서 왜 이제 경기도지사 양향자 뽑아보지?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뽑아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단 말이야. 그거 자체가 해당 행위라면서 나와는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민주당원들에게 니들은 뉴 이재명이지, 니들은 B그룹이지, 니들은 보안수사권 존치론자들이지, 한준호랑 평생 놀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 뽑지 마라 하면서 막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뽑아라. 우린 추미애 뽑을 거거든. 추미애는 민주당 후보야. 누가 보더라도 추미애는 민주당 후보다! 이거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맞죠? 맞잖아. 내가 읽은 기류가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김용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김용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순이 저로선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순이 어디랑 좀 비슷하냐면 과거 이제 조국혁신당이 보여줬던 모순과 유사하다. 지금도 그 모순을 혁신당은 보여주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반론을 듣고 싶은데 반론을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지금의 민주당 후보가 김용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반박하겠죠.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땐 다르지가 않아요.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느냐만을 놓고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대목 있잖아요. 그 여론조사도 보여드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민주당원들 중에 이제 JTBC 여론조사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왔죠. 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45%가 김용남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혔고 조국 후보가 39%였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론조사를 또 찾으려고 하니까 안 나오냐 왜? JTBC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내가 봤던 건 그거 같은데. 야, 다른 건 모르겠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후보 본인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저는 동의해요. 후보가 저번에도 한번 죄송하다고 밝힌 적이 있죠. 민주당 지지도가 평택에서 대통령 지지도나 민주당 지지도가 민주당 당 지지도가 저기 평택 을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48%가 나오는데 김용남 후보의 지지도가 30이 넘질 못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인터뷰에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다. 본인이 좀 죄송스럽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죄송하다. 네. 이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극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즉, 당 지지도보다 경쟁력이 없는 후보가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 그 JTBC 조사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 45%가 김용남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거, 조국 후보가 39%였다라는 거. 예. 요 대목이 굉장히 좀 아프죠? 아프게 들리죠? 예. 많이 아프죠? 근데 잘 이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 우리 임세현 대변인한테 얘기할 때 요 안에는 복잡 다단한 문제가 있다. 저도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후보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분명히 존재한다. 호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겠죠.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즐겨보는 방송이 뭐겠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뉴스공장 매불쇼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의 여론상 조국 혁신당을 굉장히 가까이 두고 거기에 더해서 조국 후보조차도 상당히 뭐랄까 민주당 계열의 인사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됐었어야 하는데 합당이 되지 못했을 뿐이지 원래 조국은 민주당 후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생각은 자유인데 다만 저는 이제 게임의 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룰이 정해졌으면 개문발차가 된 거예요. 게임은 시작이 됐어요. 우리 편의 대표 선수가 누구인지를 민주당 당원들은 이미 당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결정을 했고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을 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미 뭐 다 오피셜이 끝났다고 봐야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대답들이 어떻게 그러면 해석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는 각자가 잘 돌아봐야죠. 잘 돌아봐야죠. 저는 이거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제 김용남 후보께서도 상당한 숙제이자 과제를 들어 안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건 이제 이렇게 조국 후보 지지 뜻을 밝힌 민주당 당원분들이나 민주당 지지층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네. 뭐 딱히 또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을 길도 없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김용남 후보가 자기 쪽으로 이거를 끌어올 것인가, 더 많은 민주당 표를
끌고 올 것인가, 더 많은 평택 시민들의 표를, 민주당 지지 성향의 표를 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캠프도 해야 되고 후보 개인도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보면. 뭘 특별히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런 성적표가 나왔지? 한번 좀 고민은 해봐야죠. 그분들 되게 이상해요. 그분들 일부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모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한준호 후보 지지했다라는 분들 조롱했던 그런 양반들이야 극소수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도 마음속에 조국이라는 응어리가 있거나 김용남보다는 더 큰 어떤 지지 의사가 있게 만든 그 지점은 무엇이었을까? 그걸 이제 극복하는 것도 결국 정치인의 숙제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와 관련돼서는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이 좀 듣기 싫은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하자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요거에 좀 격하게 공감을 했는데, 한판 승부에 나왔던 김용남 의원을 향한 박원석 전 의원의 말씀인데, 제 의견하고 거의 일치하는 대목이 좀 있어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같이 방송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어제는 제가 김용남 의원한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약간 뭐랄까요, 시쳇말로 긁혔다 그럴까요? 본인이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약간 김용남 의원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조로남불 이런 표현도 쓰고. 근데 굳이 그럴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용남 의원이 앞서 가고 있는 선거고 구조적으로 앞설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워낙 이제 조직적 기반이 약한 데다가 조국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토 정서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조국 대표가 거기서 이기기가 어려운 선거예요, 구조적으로. 때문에 여권 지지자들 향해서 내가 더 민주당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좀 이상한 캠페인이죠. 공당의 대표인데 타당의 정체성을 내가 대신 구현하겠다. 그 해당 행위잖아요. 근데 그 당의 의원도 당원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저는 김용남 의원이 다시 좀 이제 진정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당 후보답게 승부를 걸어야지,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방식으로 선거가 전개되면 좋지 않아요. 그건 오히려 조국 대표나 조국혁신당이 의도하는 방향일 거라고 보고요. 어제 만났죠. 자, 제가 많은 얘기를 덧붙이기보다는 앞서 했던 얘기와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최종 지점은 they go low, we go high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they go low, we go high가 되어야 된다. 결국 그런 스탠스와 태도와 애티튜드가 선거를 1등 전략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좀 거칠게 표현해서 그렇지,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는 대부분 다 박원석 전 의원의 얘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참 지난주부터 한 몇 주 전부터 공천되고 나서는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귀에 딱지 앉으실까봐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상대방은 정해져 있는 게임이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도 대충 이제 예상대로 나오고 있고, 그 예상된 움직임에 내가 어떤 스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게임을 바라보는 관중들의 평가가 약간 좀
양비론화 될 수 있어요. 그걸 경계를 해야 되고요. 그 양비론화를 즐겨 쓰는 곳은 어디냐면 결국 언론입니다. 언론과 김용남 의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뉴미디어 텃밭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게임의 상대가 정해졌고 게임의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른바 뭐 침대 축구를 하든 더티 플레이를 하든 뭐든 간에 이 게임의 룰과는 관계없이 좀 이상한 토양 안에서 불리한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왜 그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이 심판들의 판정 중에 오심도 게임의 일부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 여러 가지의 오심들이 지금 김용남 후보 개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오심의 일부를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신가 하면 왜 그 오심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돼? 비디오 판독은 맡겨야지. 이런 말씀 하실 분들도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비디오 판독을 맡겨도 또 다른 태클이 들어올 거고요. 끊임없이 이의 제기를 해도 한일전을 하는데 일본 가서 경기를 뛴다고 생각하면 게다가 심판이 갑자기 또 일본 사람이다. 한국 선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기를 뛰어야 될까요? 제가 바라보는 평택을은 시작부터 그랬어요. 김용남 후보가 공천이 됐을 때 우리가 다 예상했던 내용입니다. 굴러온 돌에 대한 조직의 텃세, 그리고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호감도,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쌓아 올려져서 그 모든 어떤 타겟은 김용남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대목도 사실은 알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김용남 후보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도 있을 거고 분노를 하기도 하고 밤잠을 못 이루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것 또한 이제 감내하고 이겨내며 동시에 또 다른 방향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해서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큰 정치인이 되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생각해보시면 제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가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정치인들은 되게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아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대부분 우리 정치사에서 이름을 남기신 분들이고 같은 진영 내부로부터의 어마어마한 압박과 핍박, 그걸 이겨내고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대통령이 되신 분도 있고, 비록 대통령이 되진 못했지만 어느 누구나 이 시대의 어른으로 존경할 만한 정치인들도 뭐 존재했죠. 따지고 보면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네. 따지고 보면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어느 누구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니까 저는 뭐 김용남 후보께서 인터뷰에서 이젠 민주당 당원이 되셨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셀링해도 괜찮을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셀링해도 괜찮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셀링해도 민주당 당원들이 공감 갈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가령 이재명 대통령도 영원한 비주류였고 당내 그 많은 반대 세력들을 설득하고 때론 타협하고 그게 안 되면 권력이라는 걸 잡았을 때 눌러가면서 대통령까지 간 거잖아요. 갑자기 왜 이래? 그래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아보면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아마
계기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예. 하나의 공통점을 더 얘기하자면 오늘 그냥 이 얘기만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냥 저 편하게 좀 시간 쓸게요. 좀 제가 말 사이가 중간에 좀 길어져도 이해해 주세요. 답답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능력 있고 화끈한 정치인보다 우리 가슴 속에 불쌍한 정치인들을 더 많이 남겨놓습니다. 불쌍한 정치인. 동정할 만한 정치인. 누구죠? 누구죠? 고문 받으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 아무도 그의 편이지 않았다가 시민들의 힘으로, 노란 풍선의 힘으로, 저금통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노무현. 불쌍하잖아요. 대중들이 당원들을 넘어서 대중들이 불쌍해 하잖아요. 동정하잖아요. 동정표만큼 강한 표는 없어요. 제가 모든 선거를 분석하고 제 나름대로의 평론을 할 때 가장 큰 건 동정표예요. 이재명 동정표죠. 이재명 대통령 능력 있는 분인 것도 맞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뼛속 깊이 남아있는 건 동정표란 말이에요. 동정표. 솔직히 정호김 의원이 김용남 의원 얘기할 때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눈이 좀 처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전 그것도 정치인으로서 큰 포인트라고 봐요.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더 불쌍해져도 됩니다. 대응을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사과할 게 있다고 손 치면 동정표로 이기면 돼요. 동정표로. 지금 이미 김용남 의원 당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많은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해도 돼요. 근데 김용남 의원은 뭐라고 했어요?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게 당연하다. 왜? 그만큼 김용남은 혼자 뛰어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당에서 하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김용남 후보가 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정치 비상구였나? 아니었나? 정치 오락실인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버리는 카드로 쓴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논의의 초점은 그거예요. 김용남이라는 정치인과 김용남이라는 후보는 이제 짠하고 좀 동정이 가고 억울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면 저는 이 선거가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선거라고 봤어요. 구조적으로. 당의 간판을 다는 순간 밴드웨건인데 실상은 언더독인 거예요. 노무현이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대응을 할 때 하더라도 얼추 인정하는 척 하면서 포괄적인 의미의 사과. 제가 그동안 국민의힘 소속의 대변인을 하거나 보수 쪽 진영에 있는 동안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에게 혹 상처를 준 말씀을 드린 게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공격 중에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왜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국 후보님과 과거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과거의 김용남에 대한 정리와 사과를 평택 시민분들이 다 지켜볼 만한 TV토론회 앞에서 드립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 드립니다. 다만 저를 공격하는 건 우리 민주당 당원분들을 공격하는 마음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마음에 다소 거친 발언을 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검증이라는 건 허위 사실을 통해서 검증하면 안 될 것이고 왜곡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제가 조국 후보나 조국 혁신당께 비판을 했던 거고요. 오늘 이 토론회에서만큼은 과거를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평택시를 위해서,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고 잘하기 경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 곧 올 거라고 봤거든요. 꾹 참았다가 그때 한 방에 온갖 불쌍한 표정으로 터트리면 그동안 사람들이 김용남을 욕하고 김용남을 커버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은 동정론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결국 후보가 하는 일이다. 외부 요건과 상대방은 정해져 있던 싸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처가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앞으로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을 우리 박원석 의원이나 저나 동일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제 박원석 의원처럼 뭐 긁혔다라는 표현보다는 억울함. 아니 왜 김용남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뭐 말도 안 자꾸 해명을 하는데 왜 자꾸 허위 사실이니 뭐니 이런 걸로 날 공격하는 거야? 이런 억울함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의 대처는 또 김용남 후보께 달려있는 거라고 보고 다시 강조합니다. 동정론을 이기는 선거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얼마나 잘 싸우고 얼마나 뚜렷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대방을 뚝까 패느냐, 이게 선거가 아니에요. 그랬으면 박근혜 문재인이 붙었을 때 문재인이 됐죠. 왜 박근혜가 됐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를 불쌍하게 만들었거든. 저 오늘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에 판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정론을 이기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어떤 분노의 감정, 상대방을 공격하게 만드는 분노와 이런 감정보다는 이 후보가 억울해 보인다, 이 후보가 불쌍해 보인다, 이 후보가 안타깝다, 이런 감정들이 지금 여러분들 댓글에 막 보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표심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를 좀 억울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좋을까요? 평택시 을에 계신 주민들이 김용남 진짜 억울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걸 역이용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이용이죠. 역이용. 상대방이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역이용을 하는 방식은 저는 필요했다고 봐요. 뭐 다양한 의견들 주시는데 뭐 이런 게 민주당에서 안 통한다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 뭐 저쪽은 안 바뀐다 이러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충분히 김용남 후보가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만 하죠. 예. 뭐 어떤 분이 또 지루하다고 하시니까 전 진심을 다해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아깝다. 아쉽다. 하나 이제 그러니까 원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약간 살짝 제가 생각하는 이 어떤 뭐랄까 전공법 정도를 살짝 비껴놨던 것뿐이지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너무 크게 벗어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충정을 담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뭐 노란 꽃가시님은 정면 승부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정면 승부를요 100%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그건 제 의견과 좀 다르신데 전 정면 승부는
100%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또 알려드려야지 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망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지금부터 얘기해볼게요. 하나만 보여주면 끝이라니까. 하나만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짤 있죠? 예.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이 싸움을 정면 승부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은 뭘로 만들고 싶어 하느냐? 이거라니까요. 이걸로 가면 김용남 후보가 얻을 게 없어요. 김용남 후보가 왜 뉴 이재명이 되어야 됩니까? 그냥 이재명이지. 김용남 후보는 민주당 후보예요. 김용남 후보가 파이를 나눠줄 게 없어요. 그냥 민주당의 표만 가져가도 유리한 선거예요. 왜 이걸로 판을 좁히려고 하냐고요. 운동장을 훨씬 넓게 쓸 수 있는데. 민주당의 후보는 뉴 이재명, 올드 이재명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인데 정면 대결을 택하는 순간 조국혁신당은 딱 이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뭐를 더한다? 자, 김용남 후보의 보안 수사권 관련된 입장을 얘기해보세요. 아, 역시 뉴 이재명이었네. 이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올드 이재명과 뉴 이재명의 모든 지지를 김용남 후보가 받을 수 있는데 정면 대결을 통해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뭐를 갖고 나온다? 자, 보안 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한번 우리 따져봅시다. 그럼 내가 거기에 뭐라고 대꾸해야 될지도 알지. 아니, 조국 후보는 보안 수사권 과거에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맞불을 놓쳐.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아니, 조국 후보는 과거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조국혁신당은 과거에 이런 사람들 아니었나요? 아니, 조국혁신당 지지자분들은 이런 분들 아닌가요? 이런 얘기 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 하나 없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거는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시비비였으면 박근혜 문재인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었어야 됐다니까? 근데 박근혜가 이기잖아요. 윤석열, 이재명이 붙었을 때 왜 윤석열이 이겼어요? 시시비비를 다 잘 가려가지고 선거가 승패가 결정되면 왜 그때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선거는 구도고 선거는 유권자의 심리, 유권자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을 더 넓게 써서 뉴 이재명과 올드 이재명을 모두 다 가져가는 그냥 이재명의 보증을 받은 김용남 후보가 왜 조국혁신당이 던진 트랩에 갇히게끔 정면 승부합시다. 김용남 죽창 들고 가서 조국이랑 싸워라 라고 하는 순간 이들의 프레임에 말리게 되는 거예요. 김용남이 가져갈 표는 앞으로 그냥 이재명의 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의 표를 쪼개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원한 숙제로 남을 거예요. 김용남 평택을 캠프의 숙제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 이렇게 쪼개지냐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지지가 쪼개지잖아요. 제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정면 승부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게 너무 많아져서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들 의견 다 동의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주장이 뭔지도 알아요. 제가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쟤네도 저랬잖아요. 조국혁신당은요 이랬어. 조국 후보도 이랬어요. 문재인 정부는 이랬어요. 민정수석 때 이랬어요. 세월호는 어땠어요? 이태원은 어땠어요? 시시비비의 문제가 아니고 유권자의 심리와 감정을 건드는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간절하게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안타깝게도 뭐다? 말려 들어갔단 말이야. 일부 말려 들어간 측면이 있다고 봐요.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는 그 불리한 경기장을 벗어나서 싸울 수 있는 그랜드한 운동장이 있는데, 자, 조국혁신당이 이제부터 경기장 결정하겠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이 이제부터 룰 결정하겠습니다. 이대로 하실 거죠? 라고 정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왜 대통령이 보증서, 당대표가 보증서, 올드이고 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 모두 다 김용남의 지지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쪼개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길어지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굉장히 또 우리 이런 분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어딨어? 오늘 영식이 형 방송 용남이 형이 봤으면 좋겠다. 많이 소문내 주시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보실 시간이 있는지